사장님, 3개월만 하시면 매출 3배 오릅니다. 그 말을 믿고 도장을 찍은 지 석 달. 손님은 한 명도 늘지 않았다. 경기도 외곽 한 통닭집. 마감 시간이 지났지만 김영수 58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공간. 기름 끓는 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았다. 그의 손에 들린 건 휴대폰. 화면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었다. 통장 잔고 47만 2,340원. 지난 3개월간 쏟아부은 광고비는 정확히 300만 원. 마케팅 업체가 약속한 건 SNS 폭발, 배달 대박, 손님 3배.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전화는 여전히 조용했고 배달 앱 알림도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다. 오늘 하루 매출 8만 3천 원. 닭 한 마리, 맥주 2병이 전부였다.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게 안을 둘러봤다. 10년 전 퇴직금을 모두 털어 만든 이 공간. 벽에 붙은 메뉴판은 빛이 바랬고 테이블 위 냅킨 꽂이는 먼지가 앉아 있었다. 내가 속은 건가? 그의 목소리가 빈 가게에 울렸다. 10년 전 김영수는 30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았다. 아내와 며칠 밤을 고민했다. 치킨집은 어때요? 아내 박선영 55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우리 동네 통닭집 사장님, 한 달에 1,000만 원 번대요. 김영수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부장 출신이 닭을 튀긴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나이 50의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두 아이는 아직 대학생이었다. 해보자. 내가 직접 하면 되지. 그렇게 경기도 외곽, 재개발 예정구역 근처에 작은 통닭집을 열었다. 보증금 3천, 권리금 2천, 인테리어와 집기 3천. 퇴직금의 대부분이 들어갔다. 개업 준비 석 달.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유명 치킨집을 찾아다녔다. 왜 여긴 바삭할까? 양념은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노트에 빼곡히 적었다. 재료 배합, 튀김 시간, 온도 조절. 30년 회사 생활에서 배운 건 딱 하나. 디테일이 승부를 결정한다. 2015년 9월 15일 개업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손님이 올까 불안했지만 오후 5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로 열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첫 손님은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었다. 후라이드 한 마리, 맥주 2병. 김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닭을 튀겼다. 170도에서 12분, 180도에서 3분. 연습한 대로 정확히. 와, 이거 진짜 바삭한데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개업 첫날 매출 38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석 달 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거기 후라이드 진짜 맛있어. 양념이 달지 않고 깔끔해.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시더라. 저녁 6시만 되면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네, 행복통닭입니다. 후라이드 2마리, 양념 1마리요. 네, 40분 안에 배달 나갑니다. 끊기가 무섭게 또 울렸다. 주말에는 아내가 계산대를 보고 큰딸 지민 23이 배달을 도왔다. 아빠, 오늘 주문 진짜 많다. 그러게. 오늘 닭 70마리 넘게 팔았어.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다. 석 달 뒤엔 700만 원. 1년 뒤엔 800만 원까지 올랐다. 김영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다. 신선한 닭을 고르고 야채를 직접 골랐다. 김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 신선한 게 최고니까요. 낮에는 튀김 준비를 하고 저녁엔 주문이 폭주했다. 밤 11시에 마감하고 집에 돌아가면 온몸이 기름 냄새였지만 그는 행복했다. 내가 해냈어. 아내도 웃었다. 여보, 이러다 대박 나는 거 아냐? 2017년 가장 잘 나가던 해. 월 평균 매출 850만 원. 순이익은 400만 원 정도였다. 회사 다닐 때보다 적었지만 내 사업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다. 단골들이 생겼다. 40대 건설업 사장님은 회식 때마다 찾았고 60대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씩 전화했다. 김 사장, 오늘도 후라이드 한 마리.
네, 사장님. 금방 튀겨드릴게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2018년 여름, 가게 앞에 프랜차이 치킨집이 들어왔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우리는 맛으로 승부하니까. 하지만 프랜차이즈는 달랐다. 화려한 간판,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배달앱. 김영수는 배달앱을 잘 몰랐다. 전화 주문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여보, 우리도 배달앱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단골들은 우릴 찾을 거야. 하지만 변화는 빠르게 왔다. 전화 주문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장님, 배달앱에 안 나오시네요? 한 손님이 물었다. 아, 우리는 전화 주문만 받아요. 아, 그럼 불편한데. 앱으로 시키면 포인트도 쌓이고 그러거든요. 그 손님은 그 뒤로 오지 않았다. 젊은 층은 완전히 떠났다. 20대, 30대 손님은 거의 사라졌다. 남은 건 40대 이상 단골들 뿐. 하지만 그들도 하나둘 줄어들었다. 김 사장, 미안한데 우리 회사 회식은 이제 배달 앱으로 시켜야 해서. 단골 건설업 사장님마저 발걸음이 뜸해졌다. 2019년 재개발 이야기가 본격화됐다. 유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었다. 김영수는 고민했다. 가게를 옮겨야 하나? 하지만 권리금을 받고 팔 수도 없었다. 재개발 구역이라 아무도 사려하지 않았다. 일단 버티자. 조금만 더. 2019년 연말 매출 월 평균 520만 원. 순이익 180만 원.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처음 2달은 괜찮았다. 오히려 배달 수요가 늘어서 매출이 회복되는 듯했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단골들의 주문도 끊겼다. 사장님, 요즘 회식 자체가 없어서요. 2020년 하반기 월 평균 매출 380만 원. 김영수는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다. 생활비가 부족했다. 2천만 원. 이자만 월 15만 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다. 2021년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모두 배달 앱을 쓰고 프랜차이즈를 선호했다. 김영수의 가게는 검색에도 나오지 않았다. 네이버 지도에도 카카오맵에도 등록되지 않았다. 왜 우리 가게는 안 나올까? 컴퓨터를 잘 몰라서 등록하는 방법도 몰랐다. 큰딸 지민에게 부탁했다. 지민아, 이거 좀 해줄래? 아빠, 나도 바빠. 나중에. 대출 이자, 월세, 재료비를 빼면 적자였다. 김영수는 아내 몰래 또 대출을 받았다. 이번엔 3천만 원.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3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선 아내가 자고 있었지만 함께 있어도 외로웠다. 2023년 봄 SNS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김영수는 처음엔 끊으려 했다. 텔레마케팅은 늘 귀찮았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사장님 같은 분들, 저희가 100명 넘게 성공시켰어요. 지금 배달 앱만으론 한계 있잖아요. SNS 마케팅 하셔야 합니다.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얼마나 들어요? 3개월 패키지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걸로 뭘 해주시는데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쇼츠 다 만들어드립니다. 후기도 올리고 광고도 돌리고요. 3개월이면 매출 3배는 보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장님, 지금 등록하시면 20만 원 할인해드려요. 280만 원에 해드립니다. 지금 아니면 못하세요. 그 말에 마음이 급해졌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후회가 밀려왔다.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다음 날 젊은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정장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SNS 마케팅 담당 김민준입니다. 계약서를 펼쳤다. 김영수는 글씨를 읽으려 했지만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어 포기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었다. 계약금 280만 원은 카드로 결제했다. 아내 몰래. 사장님, 한 달만 기다리세요. 전화 폭주할 겁니다. 김민주는 자신있게 말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일주일 뒤, 김민준이 다시 찾아왔다. 사장님, 인스타 계정 만들었어요. 휴대폰을 보여줬다. 행복통닭 공식 인스타그램. 닭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었다. 좋아요가 50개 넘게 달렸어요. 김영수는 신기했다. 정말 될까? 한 달이 지났다. 인스타 팔로워 230명. 블로그 방문자 120명. 유튜브 쇼츠 조회수 850회. 하지만 매출은 그대로였다. 월 매출 310만 원. 거의 변화가 없었다. 김영수는 김민준에게 전화했다. 저기 매출이 안 오르는데요? 사장님,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SNS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래, 조금만 더. 2달째. 팔로워는 400명으로 늘었다. 댓글도 가끔 달렸다. 맛있어 보여요. 여기 어디예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다. 배달 주문도 늘지 않았다. 월 매출 295만 원. 오히려 줄었다. 3달째. 계약 기간이 끝났다. 김민준이 전화했다. 사장님, 이제 계약 종료됩니다. 계속하시려면 갱신하셔야 해요. 매출이 안 올랐는데요? 사장님, SNS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그만두시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에요. 김영수는 말문이 막혔다. 갱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계정 관리는 못 해드려요. 사장님이 직접 하셔야 하고요. 전화를 끊었다.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 봤다. 팔로워 520명. 하지만 최근 게시물은 한 달 전이 마지막이었다. 280만 원을 날린 건가?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다.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보. 응? 아내의 손에는 카드 고지서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야? 280만 원이 어디서 나간 거야? 김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광고비로 280만 원을 썼어. 김영수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아내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다. 광고비? 혼자 결정한 거야? 미안해, 매출이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알아? 47만 원이야. 47만 원. 이번 달 카드값만 520만 원인데 어떻게 막아? 김영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출은? 5천만 원. 아내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5천? 언제 그렇게 늘어난 거야? 작년에 조금씩?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뚝딱거렸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김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쳤다.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빚내고. 나는 뭐야? 그냥 모르고 살라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말이 없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게 의자에 앉아 밤을 샜다. 새벽 4시.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다. 그는 노트를 꺼내 숫자를 적기 시작했다. 매출 월 300만 원. 재료비 120만 원. 월세 80만 원. 공과금 15만 원. 대출 이자 40만 원. 합계 지출 255만 원. 순이익 45만 원. 한 달에 45만 원. 여기서 생활비를 빼면 적자였다. 이렇게는 안 돼.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하나, 가게를 접는다. 둘, 완전히 다시 시작한다. 김영수는 오래 고민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해보자.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하기로 했다. 새벽 6시. 그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무료 교육.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료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방법.
인스타그램 자영업자 활용법, 배달앱 최적화 전략. 그는 클릭했다. 동영상 강의가 재생됐다. 김영수는 노트를 꺼내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다. 그날 밤, 김영수는 가게 불을 끄지 못한 채 계산기를 두드렸다. 3일 동안 무료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인스타그램 운영, 고객 관리. 처음엔 어려웠다. 로그인이 뭐지? 해시태그는 왜 쓰는 거야?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동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다. 노트에는 빼곡히 메모가 쌓였다.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자 그는 현실을 직시했다. 화려한 SNS 마케팅? 그건 내 가게에 맞지 않았다. 1단계 네이버 지도 등록 무료, 2단계 사진 찍기 직접, 3단계 단골 관리 문자, 비용 0원, 시간 매일 1시간, 목표 월 매출 100만 원 증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네이버에 접속했다.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화면을 따라 하나씩 입력했다. 사진 등록. 김영수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후라이드 한 마리를 정성껏 튀겼다. 황금빛 껍질, 바삭한 식감이 사진으로도 느껴지게 창가 햇빛 아래 놓고 찍었다. 클릭, 클릭, 클릭. 20장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랐다. 양념치킨도 찍었다. 빨간 양념이 윤기나게. 가게 내부 사진도 찍었다. 테이블을 깨끗이 닦고 의자를 정돈하고 조명을 밝게 켜서 총 7장의 사진을 업로드했다.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김영수는 네이버 지도에서 자기 가게를 검색했다. 행복통닭. 있었다. 지도에 빨간 핀이 찍혔다. 사진도 보였다. 드디어 가슴이 벅차올랐다. 다음은 단골 관리. 김영수는 문자를 작성했다. 안녕하세요. 행복통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후라이드 20%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이번 주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김영수 올림. 발송 버튼을 눌렀다. 43명에게 문자가 전송됐다. 그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7건의 주문이 들어왔다. 평소보다 3배 많았다. 김영수는 땀을 흘리며 닭을 튀겼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바쁨이었다. 일주일 만에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월요일 아침,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행복통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도 보고 전화했어요. 그 말이 심장을 뛰게 했다. 후라이드 한 마리 배달 가능한가요? 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주문을 받고 전화를 끊었다. 김영수는 가만히 서서 생각했다. 지도 보고 전화했다고. 네이버 플레이스가 효과가 있었다. 점심시간. 또 전화가 왔다. 사장님, 지도에서 사진 봤는데요.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한번 시켜볼게요. 저녁에도 전화가 왔다. 여기 리뷰 좋던데요? 양념 2마리 주세요. 3일 전. 누가 쓴 거지?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기억해냈다. 지난주 토요일에 왔던 30대 부부. 사장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네, 10년 됐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요즘 가게 오래 하기 힘든데. 그들이 리뷰를 남긴 거였다. 김영수는 답글을 달았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장님. 서툴지만 진심을 담았다. 이번엔 할인이 아니라 감사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행복통닭 김영수입니다. 항상 저희 가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치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몇몇 단골들이 답장을 보냈다. 사장님, 저야말로 감사하죠.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장사하세요. 김영수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거였구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것. 그게 진짜 마케팅이었다. 2주 뒤, 월 매출 420만 원. 전월 대비 12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회복되고 있었다.
김영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번 달 매출 좀 올랐어.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다. 얼마나? 420만 원.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어깨가 조금 풀어진 게 느껴졌다. 김영수는 더 말했다. 이번엔 달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서 하고 있어. 무료 강의 듣고 직접 지도 등록하고 광고비 한 푼도 안 썼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천천히 해. 그 말이 위로가 됐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자정이 넘었지만 둘 다 잠들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했어, 혼자 결정해서. 아내 박선영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미안해. 너무 화만 냈어. 아니야. 당연히 화낼만 했어. 침묵이 흘렀다. 아내가 말을 이었다. 사실 나도 무서웠어. 응? 가게가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당신한테 화내는 게 쉬웠어. 김영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 처음 닭집 열 때 기억나? 그럼. 보증금 모으려고 밤마다 계산하던 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래도 같이 했잖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같이 장도 보고, 같이 청소하고. 근데 언젠가부터 나 혼자 다 하려고 했어.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그게 더 걱정이었어. 김영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주름이 늘었지만 여전히 그를 믿어주는 사람. 다시 해볼게, 천천히. 아내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혼자 말고 같이. 그 말이 김영수의 가슴에 오래 남았다. 응, 같이.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처음으로 가게에 나왔다. 뭐 도와줄 거 없어? 김영수는 깜짝 놀랐다. 괜찮아? 그럼.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 아내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앉았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켰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배울래. 김영수는 웃었다. 그래. 같이 배우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화면을 보며 하나씩 익혔다. 리뷰에 답글 다는 법, 사진 올리는 법, 단골 문자 보내는 법.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날 저녁, 매출 18만 원. 많지 않았지만 둘이 함께 만든 숫자였다. 몇 달 뒤, 기름 끓는 소리가 다시 가게를 채웠다. 2023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 23개, 평균 4.8점. 팔로워 0명, SNS는 하지 않았다. 월 매출 580만 원. 대박은 아니었다. 프랜차이즈처럼 화려하지도 않았다. SNS 인플루언서가 찾아오지도 않았다. 하지만 문 닫을까 고민하던 밤은 줄었다. 김영수는 이제 무리하지 않았다. 큰 광고도 하지 않았다. 유행 따라 메뉴를 바꾸지도 않았다. 대신 손님 한 명 한 명을 더 소중히 대했다. 사장님, 오늘도 후라이드 한 마리요. 네, 고객님. 바로 튀겨드릴게요. 사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뷰에도 성실하게 답글을 달았다. 10년 넘게 한 곳에서 장사하시는 거 보면 이유가 있어요. 맛보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사장님. 어느 목요일 저녁, 단골 박 회장님이 전화했다. 사장님, 우리 회사 회식 20인분 가능해요? 김영수는 잠시 망설였다. 20인분이면 단 15마리. 혼자 하기엔 벅찼다. 하지만 아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하면 돼. 네, 회장님. 가능합니다. 몇 시에 필요하세요? 그날 밤 부부는 함께 닭을 튀겼다. 아내가 재료를 준비하고 김영수가 튀기고 둘이서 포장했다. 밤 9시 배달을 보내고 나서 둘은 가게 의자에 털썩 앉았다. 힘들다. 그래도 해냈네. 아내가 웃었다. 10월 어느 날 큰딸 지민이 가게에 들렀다. 아빠, 엄마. 지민아, 왔니?
지민은 가게 안을 둘러봤다. 예전보다 밝았다. 테이블도 깨끗했고 벽에 걸린 메뉴판도 새로 바꿨다. 많이 달라졌네. 그치? 지민은 아버지를 안아줬다. 아빠 고생했어. 김영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니야. 당연한 거지. 휴학 안 해도 돼? 응. 괜찮아. 지민은 웃으며 말했다. 나도 도울게. 주말에 배달 뛸게. 됐어. 너는 공부나 해. 아빠가 혼자 다 하지 말라며? 김영수는 웃었다. 그래, 같이 하자.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김영수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했다. 올해 참 힘들었다. 하지만 견뎌냈다. 가족과 함께, 손님들과 함께. 그는 혼잣말했다. 내일도 열자. 그 말에는 조용하지만 깊은 희망이 담겨 있었다.